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두 번째 총정리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월요일 하루 얘기를 들었는데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 뭐 시간 상관없이 일단 정리되는 대로 어차피 지금 주말에 이렇게 정리 부분들 하려고 하는 부분은 평상시 평일에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무래도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가끔가다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사드 뭐 화장품 얘기하다가 뭐 기아차 얘기하다가 뭐 정치 얘기가 나왔다, 뭐 베이다이어에 나오고 시진핑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순위파 나오고 시아파 나오고 또 미국의 전략 부분들이 나오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부분들은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마찬가지고 군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부분들까지 다 녹아 들어가게 있는 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코멘트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더라도 이상하게 또 이쪽으로 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더라도 그냥 잘 좀 들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걸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도 있구나, 뭐 역사적인 부분들까지 제가 뭐 많은 부분을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두 번째 주간 총정리 두 번째 방송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서 그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들을 좀 코멘트 드렸고, 그 다음에 네이버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평일에 명동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는데, 방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마트의 또 변화 부분들, 피코코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가 방송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명동 지역에 가게 돼서 신세계 이마트가 하나의 좀 전략적인 부분들로 하고 있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찾아가서 봐봤어요. 어떤 거냐면 위드미라는 편의점 서비스인데 지금 이제 위드미가 조만간 이제 간판이라든지 내부 구성 부분들이 많이 좀 바뀔 거예요. 이마트 24로 바뀝니다. 원래 뭐 신세계 이마트 쪽에서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이마트 24라는 리모델링 부분들을 하면서 그 PB 상품이 있죠. PB 상품에 뭐 이마트 제 집 근처에 있는 그 이마트를 가다 보면 별도 상품 진열대가 돼 있어요. 뭐 피코코 서비스 음식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PB 상품으로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만든 좀 약간 저가 품목이어서 퀄리티는 높이고 가격은 낮추면서 판매 부분들 하는 부스를 별도 만들죠. 뭐 식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제품도 있고 다양한 제품, 뭐 물티슈라든 이런 뭐 김도 팔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많이 일반 국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제품을 PB 상품으로 PB 브랜드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PB 브랜드화를 이거는 아마존 그 프라임 서비스하고도 약간 연관성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의 이 프라임 연관 서비스가 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뭐 스피커 많이 말씀을 드리죠. 스피커. 아까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시작 부분들은 아마존의 알렉사, 에코 서비스가 스타트인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부분들로 들어가서 나중에 쇼핑하고도 연관성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그림 부분들이 지금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다시 이제 신세계 이마트로 들어가면 그 점포가 명동에서 이제 그 남산 쪽에 보이는 건물인데 1층부터 4층까지 1층은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좀 작아요. 크지 않고 상당히 아담 사이즈. 근데 위로는 4층이 있다 보니까 1층하고 1층에서는 물건 진열 부분들 편의점 조그만 편의점 있죠.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물건 부분들을 진열해 놓고 그다음에 2층, 3층은 카페 분위기로 해놨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분위기로 상당히 뭐 한 끼 간단하게 김밥이라든지 뭐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거 먹는 것은 상당히 좀 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예 3평 2층부터 해가지고 카페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커피도 뭐 드시고 음식 갖다가 데워서 먹거나
아니면 진짜 뭐 오븐도 갖다 놓고 뭐 피자도 데워주고 막 이런 서비스 부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층은 그냥 우리 노천 카페처럼 남산 뷰에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기본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서 그렇게 뭐 출전 부분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럴 공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많이 출전 부분도 나갔고 다른 뭐 GS 편의점도 CEO도 마찬가지고 선점되어 있는 편의점도 많은데 기존의 그 부분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뭔가 문화를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상당히 좀 강했어요. 그래서 신사기 이마트가 새로운 출발, 뭐 전에 이마트 옆에 보면 일렉트릭 그 가전제품 파는 부분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 쪽에서 저기 창고용 마트도 있는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이 PB 상품에 대한 전략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 24 그런 비슷한 명동 지역 한번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어차피 남산 뷰가 있으니까 카페에 가시는 것보다 이마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신세계 이마트에 뭐 요즘에 보시면 롯데마트, 롯데슈퍼라든지 GS슈퍼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마트는 규모 자체가 큰데 편의점으로 저렇게 하면 작은 규모의 슈퍼를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부분들과 연결시키면서 확장하는 그리고 거기에 PB 상품을 깔아요. 위드미를 가보시면 이마트에서 파는 그 PB 상품을 가격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 구매층 부분들에 대한 그걸 사기 위해서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예를 들자면 제 주변에 있던 분이 거기에서 과자 하나를 상당히 좀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구매를 하는데 위드미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위드미를 가서 5개를 한꺼번에 사는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특히 물론 작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의 입맛이라든지 기호를 잡는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무조건 한번 크게 움직여요. 남자의 기호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성분의 기호를 잡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퀄리티 부분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많은 구매 부분들하고 충성 고객을 만드는 케이스를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그 케이스가 예전에 제가 접목됐던 케이스가 아마 막걸리였을 거예요. 하나 국순당 막걸리 처음에 국순당 막걸리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지인분들하고 펜션이라든지 이거 여기 놀러 갔는데 선발대하고 후발대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시간대가 틀리다니까. 네, 후발대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가실 때 물건 부족하면 후발대에서 이제 물건 사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순당 막걸리를 꼭 가지고 구해 가서 와라. 나는 제가 우연찮게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국수당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체크를 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은 또 많이 죽었죠. 근데 예전에 그걸로 해서 주가가 나중에 한번 크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마트에 이런 그 이마트 24의 편의점 명동 지역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커피 한 잔 드실 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시장 조사 차원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마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한테 이걸 매수 권유를 드린 게 아니라 종목 분석에 뭐 다양한 방법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시장 또 이런 분석 부분들을 좀 좋아를 하기 때문에 보시다 보면 아까 그 부동산 전략 부분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죠. 어떻게 계속 보는 거예요.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믿음 부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남들보다는 먼저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남들이 못 보는 비율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죠. 그러다가 보면 뭐가 생기나요? 중심이 생겨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한테 흔들리고 미국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다음 일본도 태클 걸고 북한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앞에서 통을 쌓아놓으니까 그거 지금 뒷자닥거리 하느라고 지금 어떤 중심 발언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딱 서면 주변에서 흔들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죠. 하지만 흔들린다고 해도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 중심을 딱 잡고 나중에
이 주변의 상황 부분을 다 정리할 수 있는 흐름 부분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투자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부분들 들어가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만을 손 잡으면서, 하만이라는 데가 자동차 전장 쪽에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도 있지만, 일단 뭘 많이 거냐면, 고객층 자체가 상당히 두터워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고 있으면, 최근에 이제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 참 제가 많이 비교를 해줘.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기전자 쪽에 기업이고 문화 자체도 너무 틀려요. 딱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M&A 부분들 잘하고 마케팅 잘하고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좋죠. LG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LG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 대한 어떤 정렬 부분들이 보이고 상당히 연구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 자체가 강한데 마케팅은 좀 약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 자체도 물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라는 삼성이 그렇다고 실력이 없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마케팅을 상당히 좀 잘하는 부분이 없고 요걸 만약에 더 섞어 놓는다 하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기술력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다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이 훨씬 더 잘하는 부분인데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야 반도체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 뺏겼죠.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 비교 부분도 힘들겠지만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TV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만과 빅스비를 인수를 하면서 이쪽 AI라든지 IoT라든지 홈 네트워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 부분들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개발 부분들 하는데 LG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력 부분들은 있지만 자동차 전장 부분은 JKW라는 회사 인수를 해야 돼. 그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LG가 달라지고 있어요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LG 달라지고 있어요. LG가 달라지고 있고 물론 이제 AI 쪽이라든지 홈 네트워크 쪽에서는 자체 기술력 부분들은 있지만 외부적인 부분에서 특히 빅스비라든 음성인식 관련된 부분은 구글이라든 애플 쪽, 구글 쪽에 실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하면서 좀 커버를 해주고 있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다. 포인트는 AI 개인 플랫폼 부분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빅스비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스피커, 아까 인공지능 스피커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죠. 스피커가 뭐가 중요하겠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너나 나나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 측면 부분에서는 역시 제가 째려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주 땡큐예요. 주가는 회사는 머릿속에 이 회사는 이제 나중에 큰 일을 해내겠구나라고 이제 그려졌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어.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오케이, 빠질 테면 빠져봐. 너 어떻게 회사라든지 하반 경직선의 파동 부분을 만들어서 어떤 그림의 파동 부분을 네가 만들지 기쁜 마음으로 계속 중간중간 체크하고 있어요. 이쪽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종목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 LG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제 타이핑으로 했다면 이제 기본이 뭘로 들어갈까요? 음성인식으로 들어가죠. 음성인식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인공지능하고 여기 접목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네이버도 보면 지금 보시면 다양한 서비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클라우딩 진출이라든지 라인을 지금 태국이라든지 이쪽 동남아시아 쪽은 잘 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인공지능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는 분을 초빙해오고 유럽 쪽에 전진기지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침 시장 분포에서 통번역과 예약까지 되는 의료 관광 플랫폼 부분들 정부 정책 부분들인데 그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의료 쪽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 의료 쪽은 지금 원격 진료 부분들이 좀 전혀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젠가 그젠가 러시아 쪽에서 이번에 남북 러시아하고 정상회담 부분에서 우리는 의료 쪽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손 기술력 부분들은 인적 자원 자체는 상당히 좀 우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그거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의료 쪽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의료 원격 진료라든 이런 부분에 반대가 상당히 심했던 부분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의료 민영화를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히 저항 부분들이 심했고, 저도 그런 포석이라면 저도 그건 싫어요. 왜냐면 우리 의료보험 자체가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위가 그래도 중상위권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 미국적인 시스템 부분들로 물론 기득권 몇몇 회사들은 그걸 노린 부분이 없잖아요. 있죠. 특히 미국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에서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고 있죠. 우리나라가 근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의료 민영화에 대한 그 안 된다는 몸만 딱 명확하게 대못을 박아놓으면, 지금 자체의 흐름 부분을 보면, 의료 민영화가 안 된다면, 우리 원격 진료 있죠. IT를 이용해서, ICT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많이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 IT 버블 부분, 김대중 대통령이 IT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투자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IT 실력 부분이 월등하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료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뭐 번역이라든지, 뭐 아까 음성이라든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속도 자체가 5G가 되면 기본 지금 1이었다면 이게 10, 20까지 금방 늘어나요. 그래서 IT 기반으로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클라우딩하고 그다음 이제 빅데이터 분석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속도 자체가 이랬다면 이게 10, 20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자체 경쟁력이 없으면 해외 업체들한테 다 뺏겨요. 정말 다 뺏겨요. 그래서 아까 뭐 여러분 중간중간에 알렉사라는 부분도 아마존도 걱정이 좀 되고, 인공지능 부분, 아까 의료 관련된 부분도, 우리 관련 부분도 지금 우리나라가 규제 부분을 빨리 풀어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거기에서 플랫폼 부분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손기술력 부분, 의료 쪽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성형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 외에도 잘하는 기술력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관련 플랫폼 부분들은 좀 많이 규제 부분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이번 달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부분들이 지난달에 나왔고, 거기에 대한 추가 정책 부분들이 지금 뭐 중소기업 청문회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왈가불가 하고 있죠. 너무 좀, 되든 안 되든 간에 뭐 이렇게 사상적인 부분들 저는 별로 이렇게 관심 부분은 없고, 일단 일을 좀 시켜보고 안 되면 좀 뭐라고 좀 태클을 좀 걸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분열을 좀 시키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료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5G가 이제 내년에 평창 부분 돼가지고 런칭 부분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 5G 인프라 부분들이 됐을 때, 물론 우리나라는 5G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시간이 더 걸리겠죠. 뭐, 아무래도 빨라도 5년, 10년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단순히 IT, 기본 플랫폼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 될 수 있어요. 더 크게,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어요. 5G 부분들이 되면 자율주행,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율주행 관련 정보도 지금 실세가 없어요.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고 보이는 이게 없어요. 근데 그 종목군들이 왜 움직일까요? 지금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한번 분출이 나오고 나면 나중에 뭘까요? 몇 년 뒤에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주가는 또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1차는 기대감이고 2차는 실적이에요. 그래서 실적 관련된 모멘텀 부분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고점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텀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멘트가 1분 안에 다 끝났죠. 근데 이 코멘트가 주가 측면을 보면 짧으면 5년에서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긴 안목으로 버틸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 가지고 의료 규제 부분들에서 지금 러시아 다음 주에 이제 이거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일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말장에 주말 후반에 지난주 후반에 말씀드렸던 거지. 코스닥의 바이오 헬스케어는 그 전부터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 부분이 IT 섹터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의 1,000억 정도 투자 부분들, 그 다음에 네이버 FTA 승인 신약 건수가 이미 작년 걸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면역 항암제 관련된 부분들에 길리아드라든지 이쪽 그 상위 제약 회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적자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뭐 조 단위로 좀 투자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데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좀 많이 더뎌요. 좀 빨리빨리 부속 부분들 해가지고 진행되는 모습들이 이번 달 4차 산업혁명하고 벤처 활성화 부분들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새로운 산업군 자체가 열리는 과정 중이면 그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의 업황 부분들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헬스케어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던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통번역하고 예약 가지고 의료건강 플랫폼 부분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해외 달러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부분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 부분도 잠깐 보시면 중국의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은 참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LCD는 중국에 넘어줘도 돼요. 줘도 상관없어요. 별로 그렇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성이 작년 어느 정도 기업 중반 정도에 제가 이게 이슈 정리를 하다가 삼성 같은 경우에 그 LCD 라인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다 중국에 마지막으로 재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삼성은 이제 삼성이라도 LG 같은 경우는 LCD 쪽 투자 부분들을 안 하겠구나 라는 코멘트를 좀 생각 부분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LG가 P10 공장에서 LCD 라인 부분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10세대인가요? 10.5세대인가요? 그 정도 부분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 부분들은 LCD를 물론 아직까지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있지만 이걸 기본 깔아놓고 그 다음에 OLED 쪽 투자 부분들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네요. 근데 중국은 이미 LCD 쪽에서 어마어마한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만약에 LCD가 명확하게 그린 부분들은 계속 투자 부분도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LCD 쪽이 10이라면 OLED 쪽 부분이 1에서 한 2 정도 전으로 지금 투자 부분들을 좀 확대를 되고 있어요. 왜냐면 OLED 쪽 지금 애플이 OLED 쪽으로 디스플레이 부분들을 바꾸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났죠. 그러면 기존의 중국 스마트폰 판매 부분들의 디스플레이 맡았던 LCD 쪽에서 자기들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쟁력 부분을 하려면 OLED 쪽으로 다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애플 주지 중국 주지 않겠죠. 그래서 중국도 OLED 쪽 투자 부분들이 본물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한 30조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30조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 기술력 부분에서 우리가 뭐 고급 기술 부분도 주지 않고 OLED 장비 수출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호황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하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좀 느리기는 합니다. 기본은 지금 LCD 쪽이고 좀 중국도 OLED된 투자 부분들을 좀 본물을 좀 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전체적인 상승 종목군들에 보면 저는 대형주 쪽에서는 우리 LG가 달라졌을 때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게 상당히 뇌리에 좀 있어요. 그 부분에서 크게 좀 변동성이 없고 LG전자의 주가 파동,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LG 화학은 약간 별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9월 중순이 넘어가면 그 LG가 JKW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는지 그 결과 부분도 좀 나오겠죠. 시간으로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인 여망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일단 두 번째 방송 부분들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잠시 후에 세 번째 부분들로 업로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